지금 강창희 국회의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대표로 선서하는 어린이 국회의원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맨 마지막 부분의 이름 낭독 시에는 각자 본인 이름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전 신평초등학교 박승현 어린이 국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선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어린이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며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어린이 앞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 박승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희 국회의장님이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들을 만나게 되어서 제 마음속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린이 국회 연구회와 어린이 국회의원을 훌륭하게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귀한 걸음을 함께 해주신 학부모와 내빈 귀빈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어린이 국회는 이제 국회의 대표적인 주요 행사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회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회 어린이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241건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린이 국회에 참여한 247개 학교 대부분이 법률안 준비와 제출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 국회가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법안의 내용도 학교를 둘러싼 환경 개선 문제, 그리고 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고민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내내 여러분들이 참으로 대견스러웠습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들은 앞으로 국회에서 더욱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는 한편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정하며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의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이 법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멋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을 반대하기도 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이러한 문화를 익히고 여러분이 눈높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과 리더십을 직접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뜻깊은 체험은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외교,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세계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상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 주역이 바로 오늘의 어린이들입니다. 특히 이 자리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도전하는 정신을 키우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그 꿈의 크기만큼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힘껏 노력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전국의 어린이를 대표하는 리더들입니다. 각자의 꿈과 노력,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헌신 등 리더로서 갖춰야 할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흠뻑 느끼고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큰 인물로 성장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도 만드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강창희 의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전국 어린이들 대표가 함께 모여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열게 된 것을 축하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은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어린이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린이 의원이 발언할 때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외 귀빈들께서도 우리의 새싹이자 희망인 어린이 의원들의 회의 진행을 보다 사랑스러운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은 다루고 있는 법률안 등 안건 하나하나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서로 박수로 격려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만큼 어린이 여러분들이 발언이 끝나면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이곳은 건너편 회의장보다 규모가 작은 것 외에는
구조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임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국회의 본회의 운영 방식과 일부 다르게 운영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장으로부터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연수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국회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함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며 의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린 국회상 정립의 일환으로 금년에 9번째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국회는 한 개의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총 247개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어린이 국회 연구회는 지도교사 1인과 20인 내외의 5학년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 동안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활동하여 왔습니다. 지난 2월 저희 연수원에서는 지도교사로 위촉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법률안 작성 기법 등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국 어린이 국회 연구회 회원 3,837명에게 자긍심을 갖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증 및 연구회 일지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어린이 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총 247개 학교입니다마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어린이 국회의원 수는 169개 학교에서 각 1인씩 총 169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전국 어린이 국회 연구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241건이고 질문서는 총 99건이었습니다. 지난 6월 각 어린이 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법률안과 질문서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 법률안 17건과 우수 질문서 5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수 법률안 17건 중 오늘 오전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7건이 본회의로 부의됨에 따라 이 안건 중 대상, 금상 등 수상자를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내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개최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부 장관 서남수입니다. 국회는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서 국민들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조정하며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법률안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심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중한 어린이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갔으면 합니다.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할 줄 아는 미래의 인재로 커갈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많이 보고 배우는 어린이 국회의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정부에 대한 질문 방식은 먼저 어린이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괄 질문한 후에 한꺼번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어린이 의원의 질문 시간은 의원당 3분으로 제한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안일초등학교 박상조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어린이 국회 여러분, 저는 대구광역시 안일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박상조입니다. 지난 3월 말 가족들과 함께 팔공산 도립공원에 등산하였습니다. 산 정상 한쪽이 시끄러워 바라보니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냉장고까지 갖춰놓고 막걸리와 맥주 등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어른들은 주변 정리도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둔 채 하산하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경범죄로 범칙금이 통보된 사례 중 음주로 인한 소랑행위가 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주위 사람에게 피해 주는 조폭이 심한 사회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이를 규제한 규정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해야만 사후 약방 문격으로 서둘러 임시 대책을 세우고 법안을 만드시겠습니까? 따라서 도시공원에서의 음주는 금융구역처럼 법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폭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 부근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하산하다 사고가 발생해 소방헬기까지 충돌하는 일이 적지 않게 현실입니다. 또한 산 정상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등산 시의 음주는 안전사고로 직결되어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적인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주치폭력을 예방하고 음주 폐해를 감소하고자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반입 또는 음주 금지를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당연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장소라고 우리가 막연히 아는 장소에서조차 음주 행위는 불법이 아니므로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며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와 산악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에서의 주류 판매 행위는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환경오염은 어찌하며 빈발사고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에 공원에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등산객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공원에서의 주류 판매, 반입 및 음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원의 개념이 포괄하고 광범위하며 지도 면적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금지구역을 구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홍보, 계도 및 단속도 쉽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류 판매, 반입 및 음주 금지 구역을 이용객이 많으면서 경계가 명확하고 금지 구역 설정이 용이한 도시공원과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의 자연공원에 구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등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주행위 법률 안에 음주행위를 포함시키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 운동 등의 법률 안에 누구든지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에서의 주류 판매, 반입 및 음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산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조 어린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궁동초등학교 조서연 어린이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 궁동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조서연입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린이 장난감 중에 어린이들이 안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위협적인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중 비비탄총 관련 문제가 수차례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비탄총은 어린이들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또한 계란을 뚫고 음료수병을 깨트릴 정도로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기에 비비탄총에 관련된 안전사고가 2011년에는 15건이었으며 2012년 10월까지 41건으로 3배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비탄총은 사용자 용량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20세 이상 어른용은 맞았을 경우 피멍이 들고 며칠 동안 계속 아픈 것은 물론 물체에 쏘았을 경우 유리의 경우에는 유리가 깨질 정도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불법으로 개조하여 더욱 파괴력이 강한 것은 집 벽을 쏘면 총알 자국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비탄총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적절한 규제가 없을 시 갈수록 비비탄총에 의한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비탄총의 구입 및 사용에 관한 규제 방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지, 또한 규정된 법률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법률을 어겼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비비탄총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첫 번째 방안은 비비탄총 판매점에서 사용 연령이 되지 않는 어린이에게는 절대로 비비탄총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과 비비탄총의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문구를 판매처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안은 비비탄총 구입 시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위험한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사용하는 학생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린이들이 함께 노는 놀이터 등에서 총을 사용할 경우 보호장구 없이 놀고 있는 다른 어린이들이 다치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놀이터가 아닌 특정한 구역에서만 비비탄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보호자 없이 사용하는 어린이 적발 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비탄총의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서연 어린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도천초등학교 박시진 어린이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도천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박시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다량 보유 국가입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연합기구로 여기에서 세계유산을 지정합니다. 현재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뉘는데 2012년 8월 기준 전 세계 157개국에서 96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나라는 20여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문화유산 9개와 자연유산 1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자국민인 우리나라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적 체험 활동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인정받았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미래를 짊어질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체계화된 문화 체험 활동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량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린이 청소년에게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으로 경제, IT 산업 등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교육의 질은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천년의 우수한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지키며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단순히 책이나 홍보책자로 하는 지식 습득 이외에는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체계적이고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생들만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에서 정부와 교육부, 학교가 연계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의 나라 프랑스를 보면 문화유산의 날이 이틀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그날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문화유산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유산의 날을 지정하면 국민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데 한몫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라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입니다. 학교 세계유산에 대한 책자를 발행하여 전 학교에 배부함으로써 학생들부터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들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수성을 알게 되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쑥쑥 커져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보다 높은 문화인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시진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발산초등학교 조은결 어린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서울시 발산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조은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의 토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 학교는 학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정답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 대신에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는 것을 얼마 전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0.2%에도 못 미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대인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유도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토론 유형은 저희처럼 어린 시절부터 꾸준한 경험을 통해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주제별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반별로 학급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급회의는 주로 학급 운영에 관한 논의에 그치게 됩니다. 21세기 사회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주입식 교육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일방적으로 배우고 외우는 학습 방식 대신에 열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토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토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학년 이상 고학년의 경우 특정 주제를 정하여 토론하는 토론 수업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 문제나 에너지 절약 등의 주제를 선정하여 많은 학생들이 토론을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활발한 토론 과정을 통해 왕따 문제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어린이들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론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 각종 연습 프로그램과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의 관심 주제가 풍부한 만큼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토론 대회의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토론 대회는 과학탐구 토론 대회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역사나 독서원술 토론 등 초등학생들 각자의 관심 분야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대회 차원에 그치지 않고 친구야 토론하자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이 토론을 유쾌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토론의 장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의 창의력이 더 토론 영역이 향상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결 어린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림초등학교 안이찬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 서림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안이찬입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진단 검사를 이유로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즐겨 놀던 그네, 철봉, 회전판 등이 사라져 버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평상시 체육 시간에는 다양한 체육기구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없지만 학교 수업이 끝난 후나 휴일,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철봉이나 그네 등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되면서 학교 측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더욱 늘리지는 못하고 예전에 있던 시설까지 무조건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을 무조건적으로 없애기보다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럿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시설이 많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유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학생들에게 체력 이외에도 배려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거나 질서의식을 늘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까닭으로 학교 측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충분한 예산이 없어 예전에 있던 놀이시설을 대부분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놀이시설이 없어지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방과 후에나 방학 기간 동안 학교에 놀러 올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놀이시설이 없는 까닭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을 많이 학교를 찾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놀고 있다면 학교 내에서 나쁜 어른들이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때로는 학생들과 부모가 함께 학교에 옴으로써 곳곳에 감시의 눈길이 있어 오히려 학교는 점점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 증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등을 살펴본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원단체는 커다란 체육시설,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짓거나 운동장 시설을 만드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글짐이나 그네 같은 시설들을 지원하는 데는 크게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이나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는 정글짐이나 그네 등이 더욱 효과적인데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운동장 한쪽에 어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면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운동도 즐길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을 일반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우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어른들이 학교에 있는 효과를 보여 학교 내 폭력이나 사건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은 국민들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해 설치된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일부를 매년 학교 시설, 즉 어린이 놀이시설을 늘리는 데 투자한다면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의 건강은 더욱 좋아지게 될 것이며 국가가 원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는 학생들도 줄어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학교 내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를 학생과 교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더 개방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드나들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늘리고 학교 폭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늘려주시고 더불어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 문제에 대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이찬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어린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입니다. 5분의 어린이 국회의원님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조 어린이 국회의원님께서 공원에서의 음주행위 규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공원이나 이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술을 먹고 있거나 소란을 피우고 있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소중한 공간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 공원 시설이 안전한 그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점검을 통해서 공원의 여건과 환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를 단속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은 적극 처벌함으로써 공원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공원에서는 여전히 이런 사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주의 폐해라든지 또 공원에서의 이런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우리 공원이 좀 더 안전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에서 이 술을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해서 그 개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소연 어린이 국회의원님께서는 비비탄총 규제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비비탄총은 어린이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또 건강이나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비탄총에 대해서는 이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비비탄총을 제조 수입하거나 사용 연령을 위반해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비탄총 등 레저놀이 관련 법령은 이용자 주의 의무나 제품의 안전 기준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비탄총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구입 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불법 비비탄총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한 사용 요령을 학부모와 판매자 또 어린이들에게 꾸준히 계도하고 홍보하는 노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시진 어린이 국회의원님께서는 세계문화유산 교육과 문화체험 학습을 강화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세계유산 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산에 대한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세계유산 홍보관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개발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은결 어린이 국회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토론교육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래 사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의견을 많은 사람들과 협동적으로 사고해서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 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토론 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신 의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토의나 토론들의 협력 학습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 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창의성 신장과 인성교육 차원에서 교과 시간에 토론 위주의 수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 학교별로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수업, 또 친구야 토론하자 페스티벌과 같은 그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학교 내의 토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희찬 어린이 국회의원님께서는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시설은 그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치원과 학교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에서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런 교체를 하는 동시에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스포츠 활동이 강화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체육시설과 운동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국민체육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어린이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예산과 각 시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을 통해서도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학교 체육시설,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 및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깊이 명심하셔서 앞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수 법률안 발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어린이 의원들이 발표할 우수 법률안은 오전에 열릴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수 법률안 제목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세종 신봉초등학교 이효림 어린이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이효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에 쉬지만 부모님들은 어버이날에 쉬지도 못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날에 어린이들, 즉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놀러가 주시고 옷, 장난감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주시는데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쉬지 못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일하시는 부모님들은 그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어버이날에 어린이들, 즉 저희들이 청소, 손빨래 등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 이 날만큼은 부모님의 역할을 체험하며 부모님의 삶을 겪어보고 느끼는 것도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7%가 5월 기념일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로 어버이날을 꼽았으며 또한 이들 중 54%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날로 어버이날을 꼽았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어버이날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이라서 쉴 수 있는 어린이에 불구하고 어버이날에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편히 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으로써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효림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 안전 신호등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원 간성초등학교 강동규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간성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강동규입니다. 저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 안전 신호등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가 많이 먹는 식품에는 과자, 라면, 사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유량은 아주 작은 크기로 제품 뒷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소가 1일 기준 섭취량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아보기 위한 식품 안전 신호등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 적게 섭취해서도 안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해서도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신체의 각종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고혈압을 유발하고 혈액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의 나트륨 함유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많게는 2020mg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럼 나트륨의 1일 기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나트륨 1일 기준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라면 한 봉지를 먹으면 하루에 먹을 나트륨을 전부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유량은 제품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지 않는다면 영양소의 함유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1일 기준 섭취량의 몇 %가 되는지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 안전 신호등 도입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식품 안전 신호등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유량을 원그래프 모양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위 기준 섭취량의 30% 이상은 적색으로, 20% 이상은 황색으로, 10% 미만은 녹색으로 표시하여 과도한 영양소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한다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영양소 함유량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식품 안전 신호등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규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 진산초등학교 박주희 어린이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진산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박주희입니다. 저는 어린이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안에 대하여 발표하려고 합니다. 요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크고 작은 학대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3살에서 4살의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가 크면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망설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종종 발생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서 최우수를 받은 인천의 한 교사가 아이를 폭행 및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충주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와 발바닥을 옷핀과 바늘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사 및 어린이집의 서비스질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시간대와 특성상 일반인이나 부모, 외부인에게 노출이 되기 어려워 특별히 내부 고발자가 있거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인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영유아 보육시설 내 CCTV를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의 중계를 의무화하며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교사 대상의 인성교육이 의무화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하나,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사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질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합니다. 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셋, 영유아 보육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넷,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중계를 합니다. 다섯,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을 늘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신고율을 높입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길 시에는 부모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명단 공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가해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는 다시 어린이집을 개원하거나 이 분야에 취업할 수 없게 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희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경북 진량초등학교
이수빈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량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이수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이 335리터로 영국, 프랑스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물을 계속 낭비한다면 물 부족은 10년 안에 현실적인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는 돈을 물 쓰듯 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물 자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인식은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적인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데 그중 국가가 물 절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예가 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18대 물 부족 국가인 대만은 국민들에게 절수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물 절약 제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10월 대만에서 실시한 소비자 절수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절수를 실천하고 있고 27%가 물 절약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신축 건물, 숙박업민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절수 설비와 절수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화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 가정에서부터 물 절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가정에까지 절수 설비와 절수 기기를 설치하여 온 국민이 물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방안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절수 설비와 절수 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은 절수 설비와 절수 기기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 가정에도 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여기에서 절수 설비란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하며 절수 기기란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합니다.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중에서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등 교육 연구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 모든 가정이 물 절약에 참여하도록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를 설치한 후 증빙 자료를 지역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물 부족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큰 문제입니다. 이 법률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닌 물이 풍족한 환경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빈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어린이 층간소음 신호등 센서 정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 상하초등학교 이세민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상하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이세민입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어린이 층간소음 신호등 센서 장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65%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아래층 층간소음으로 인한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때로는 민사소송,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한 벌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갈등이 심화된 후에 적용되거나 사후 처벌적 규정이라 층간소음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경기도 층간소음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 원인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49.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뛰는 소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층간소음 피해 및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경고 센서인 어린이 층간소음 신호등을 활용하면 어린이의 자율적 노력으로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센서 기록을 활용하여 갈등 해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어린이 층간소음 신호등 센서 장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어린이가 있는 세대에 어린이 층간소음 신호등을 설치 및 운영합니다. 어린이 층간소음 신호등이란 층간 진동 소음을 측정하여 색으로 표시해 주는 장치로, 층간소음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초록색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빨강색으로 작동되며 진동 소음에 대한 누가 기록 장치를 지닌 기계를 말합니다. 둘째, 어린이 층간소음 신호등의 사용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있는 세대의 자발적 신청에 따릅니다. 단, 어린이가 없는 세대라도 층간소음 분쟁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설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정한 기간 동안 기준치 이하의 층간소음을 유지하는 세대의 어린이에게는 소음 방지 실천 면허증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주거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법률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민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어린이 탑승 차량 성하차장 신설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울산 성안초등학교 장유경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성안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장유경입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위원님들은 학교에 등교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등교를 하십니까? 상당수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승용차나 학원 승합차를 이용하여 등교하고 있는데, 이때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의 눈을 피해 학교 주변 가까운 곳에 학생들을 하차시키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으로,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방과 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교문에 나서면서 무질서하게 주차된 학원차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며 뛰어다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일반 도로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0.51%였지만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1.56%로 약 3.3배가 더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보면 학생들의 학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 학생들은 등하교 시에 아찔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학생들을 특정한 곳에 승하차시킬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당연히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주변 승하차장 신설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와 가까운 곳에 지정된 승하차장을 만들고 그곳에 안내 표지판을 세웁니다. 둘째,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도 무질서하게 등하교시키는 차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학교에서는 승하차장 이용법에 대한 교통안전 수칙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합니다. 다음은 운영 및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등하교 시에 지도교사나 교통봉사 도우미를 항상 배치하여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돕고 불법 승하차 차량을 단속합니다. 둘째, 지정된 곳에서 승하차를 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를 계속 어길 시에는 학교 인근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단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지정된 승하차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학원 승하차 기사님들도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지정된 곳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기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하며 가정통신문과 학교 방송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합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구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를 향할 수 있도록 저희 제안에 여러분들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유경 어린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 교통카드 환불 T머니깡 금지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전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 홍은초등학교 최서준 어린이 의원 나오셔서 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홍은초등학교 어린이 국회의원 최서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내시나요? 대부분 우리 학생들은 티머니 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럼 혹시 티머니깡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생 교통카드 환불, 일명 티머니깡의 금지 및 사용 내역 전송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티머니 카드는 카드의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차감이 되는 선불식 카드로서 편의점 등에서도 물품 구입이 가능하고 공중전화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티머니깡이라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수료 500원만 내면 편의점이나 티머니 카드 유통 가맹점, 은행의 현금 지급기 등에서 충전된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인출이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PC방이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불건전하고 부모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일부 불량 청소년들의 또 다른 새로운 학교폭력의 방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화폐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 낸 방법으로는 첫째, 학생 티머니 카드를 최초 구입 후 할인 등록을 인증할 때 보호자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사용 내역을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전송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자녀의 티머니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편의점이나 유통 가맹점에서 청소년들의 티머니깡 자체를 법률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지정된 관할 기관에서 일정 기간 홍보를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20시간 이상의 교육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역시 이를 어긴 학생들에게도 보호자와 함께 정해진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 교통카드 환불, 즉 티머니깡의 금지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전송에 관한 법률안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서준 어린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수 법률안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래 국회 회의 절차에 따르면 발의 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끝나면 그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상, 검상 및 우수상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검상 1건, 그리고 우수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의원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다수 득표 순으로 대상 1건, 검상 1건, 그리고 국회의장 우수상 5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본회의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오전 상임위에 상정되었던 나머지 10건의 법률안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을 수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어정 연수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연수원장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법률안 7건에 대하여 어린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각각 내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앞서 내용 설명을 들은 우수법률안 7건 중에서 대상 1건, 금상 1건, 우수상 5건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투표 용지를 보면 법률안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표한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투표용지에 하나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법률안의 번호를 2개 이상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안 번호 이외에 찬성, 오케이 등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도 모두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앉아있는 의석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의 번호를 하나만 투표용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번호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 제2항 우수법률안 발표권을 참고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투표함 투입은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앞열부터 순서대로 투표함이 있는 곳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각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와 개표 과정에 참여할 어린이 감표위원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가람초등학교 어유진 어린이의원, 대전 누리울 초등학교 백선우 어린이의원, 울산 동천초등학교 이재희 어린이의원, 경북 양덕초등학교 유영서 어린이의원, 이상 4명의 어린이의원은 국회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방금 발표한 7건의 법률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안 번호 하나만 나누어 드린 투표 용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린이 의원 여러분, 투표 용지에 기재를 다 하셨습니까? 기재를 다 하셨으면 국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를 하지 못한 어린이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간표위원들은 국회 직원들과 같이 개표 과정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개표 및 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우수 법률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모두 집계되었습니다. 어린이 간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7건의 법률안은 내용이 다 훌륭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대상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다 드릴 수가 없는 만큼 부득이 어린이 위원들을 통하여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소수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에는 오늘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가한 169명의 어린이 위원 중 158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수법률안 투표 결과를 대상과 금상 그리고 국회의장 우수상 및 국회 부의장 우수상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상은 없나? 교육부 장관 상은 없어요? 있어. 먼저 으뜸상인 대상입니다. 세종 신봉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안이 총 58표를 얻어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상입니다. 인천 진산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어린이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총 30표를 얻어 금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장 우수상입니다. 강원 간성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 안전 신호등 도입에 관한 법률안, 경북 진량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절수 설비와 절수 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인천 상하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어린이 층간소음 신호등 센서 정착에 관한 법률안, 울산 성안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학교 주변 어린이 탑승 차량 승하차장 신설에 관한 법률안, 서울 홍은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학생 교통카드 환불 금지 및 교통카드 사용 내용 전송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이 국회의장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입니다. 광주 남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새 사진 근접 촬영 제한에 관한 법률안, 충남 교동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어린이에게 컬러 렌즈 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안, 경기 서정리 초등학교에서 제출한 초등학생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 안심 서비스 설치에 대한 법률안, 부산 명호 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투약 봉투의 의약품 유통기한 기입 의무에 관한 법률안, 서울 광남 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트램펄린 놀이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률안, 경기 통일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 에코코인 지급에 관한 법률안, 전남 도원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학교 내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안, 경남 북성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학교 내 칭찬 문방구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에서 제출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제 실시에 관한 법률안, 서울 맹학교에서 제출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번호 외부 음성 안내장치 설치를 위한 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이 국회 부의장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의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랜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으로서 국회 하는 일에 대해 오늘 하루 체험해보고 참여해보니까 괜찮습니까? 네. 할만해요? 네. 다음에 꼭 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국회 의원으로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언제? 또 끝나고? 어린이 국회의원으로서 자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의정 경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또 그 기억들을 앞으로 큰 꿈을 꾸고 갖고 가는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미래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서 바로 이 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 의원, 지도교사, 학부모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함께하신 부의장님, 의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사무처 의정연수원 그리고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어린이 국회를 위하여 지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지도교사,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참석하신 어린이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희망이자 미래인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글쎄요. 자, 그리고 교육부 장관께서 이 바쁘신 중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영예의 대상은 세종 신봉초등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대상을 수상하게 된 세종 신봉초등학교 어린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상, 세종 신봉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회의장 강창희.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학교는 인천 진산초등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금상을 수상하게 된 인천 진산초등학교 어린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금상, 인천 진산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위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출한 어린이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금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회의장 강창희.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 간성초등학교, 경북 진량초등학교, 인천 상하초등학교, 울산 성안초등학교, 서울 홍은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8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를 대표하여 강원 간성초등학교의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강원 간성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위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출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 신호등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회의장 강창희. 일동 차렷 경례. 아닙니다. 대표로 다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제가 같이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다음은 경북 진량초등학교 시상이 있으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강원 진량초등학교. 예. 예. 예, 다음은 인천 상하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울산 성안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울 홍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 우수상입니다. 국회 부의장 우수상은 10개 학교가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 남초등학교, 충남 교동초등학교, 경기 서정리초등학교, 부산 명어초등학교, 서울 광남초등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를 대표하여 광주 남초등학교에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은 한번 읽으시고 나머지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읽는 거는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광주 남초등학교 상장 우수상 광주 남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 위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출한 새 사진 근접 촬영 제한에 대한 법률안이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회 부의장 이병석.
다음은 충남 교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서정리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 명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광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서울 광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부의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을 대신하여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수상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통일초등학교, 전남 도원초등학교, 경남 북성초등학교,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특수서울 맹학교 이상 5개 학교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총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를 대표하여 먼저 경기 통일초등학교의 상장을 전수하시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경기 통일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폐건전지 분리수거 시 에코코인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회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전남 도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 북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총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질문서에 대한 국회 사무총장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 학교와 지도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 안일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무경, 전북 익산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은덕, 경남 도천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봉남, 서울 발산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홍혜원, 충남 서림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소장섭 이상 5개 학교와 지도교사입니다. 수상학교에는 상장과 함께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총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를 대표하여 대구 안일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무경 선생님께 각각 상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상장 대구 안일초등학교 어린이국회 연구회 위 어린이국회 연구회가 제출한 공원에서의 음주행위 규제에 관한 질문이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우수 질문서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회 사무총장 정진석.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 상장 대구 안일초등학교 교사 김무경. 위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그 뜻을 높이 기리고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국회 사무총장 정진석. 이제는 10분이 돼서 조금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전북 익산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은덕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 도천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김봉남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발산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홍혜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서림초등학교 및 지도교사 소장섭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일동 차렷 총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법률안을 제출한 어린이 국회 연구회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부 장관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을 수상하게 된 지도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 교동초등학교 류성창, 세종 신봉초등학교 권대형, 광주 남초등학교 노유정, 강원 간성초등학교 김경윤, 인천 진산초등학교 오순자, 경북 진량초등학교 윤송이, 경기 서정리초등학교 김은정, 인천 상하초등학교 정민아, 부산 명어초등학교 김준호, 서울 강남초등학교 윤경희, 경기 통일초등학교 김은경, 전남 도원초등학교 서현아, 경남 북성초등학교 박대성, 울산 성안초등학교 우영희,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하민영, 서울 홍은초등학교 윤수진, 서울 맹학교 박정유, 이상 17명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수상자를 대표하여 충남 교동초등학교 지도교사 유성창 선생님께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충남 교동초등학교 교사 류성창. 위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서 남다른 열정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그 뜻을 높이 기리고자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교육부 장관 서남수. 일동 차렷 장관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국회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